자,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원하는 그 어플을 활용해서 복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촬영한 거를 그 사진을 뭔가 보정하는 스냅시드, 유캔메이크업, 그 다음에 촬영 어플 B612, 피크닉, 유라이크 이런 거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삭제된 사진과 동영상 복원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셔서 디스크 디거라고 맨 처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에다 위치하고 위에 검색창에다가 디스크 디거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하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이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영어로 디스크 디거라고 된 거 요겁니다. 요거를 설치하시고 열기를 하세요. 자, 다 비슷한데 다른 것들은 좀 광고가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요 디스크 디거 요거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요거를 설치하고 열기를 하세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디스크 디거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자꾸 업데이트해서 유료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이거 광고입니다. 광고 설치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광고고 피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무료로 할 거니까 이제 그 업데이트 하려는 걸 피하고 광고를 안 누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맨 처음에 요 점사기를 누르면 여기에 여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여기에 어그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그리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그 전에 그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했다가 뭐 버리거나 뭐 실수로 근데 그 휴지통에서도 없어진 지 오래된 아주 그냥 그 저장 공간에서 밑에 깔려 있는 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방법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 베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풀 스캔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이쪽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트 바탕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다른 설정이 흐트러지거나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가능한 여기 베직에서 그러니까 그 루트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누르십니다. 스타트 베이직 포토 서치 여기를 터치를 하면 이제 스캔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광고입니다. 요 부분은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건들지 마시고. 그럼 밑에 스캐닝 하고 있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면서 몇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게 숫자가 이제 뜹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사진인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알게 모르게 없어졌던 사진 이런 거를 복원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화면에 이제 그 삭제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자, 막 사진이 뜨고 있죠? 그래서 삭제된 사진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자꾸 광고 옆에 설치하기가 누르는데 그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그냥 건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진을 이제 쭉 보시다가 화면을 보시다가 이게 이제 언젠가 나도 모르게 삭제했거나 알게 삭제하는데 아주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저장 공간에 자꾸 겹겹이 쌓이는 거거든요. 저장한 걸 지우고 그 위에 또 다른 걸 저장하고 그러면 어떤 사진들은 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까지는 감안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내가 복원해야 될 사진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합니다. 쭉 보시다가 자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복원한 사진들 있으면 거기 사각형 있죠? 여기 사각형을 여기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거 이제 스캔이 다 끝나면 이렇게 스캔이 완성됐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OK를 터치하고 자 이제 쭉 보면서 내가 복원할 사진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위에 광고는 건들지 마시고 여기 리커버가 있습니다. 리커버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리커버를 할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는 그냥 내 기계에 디바이스에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를 누르면 내가 어느 폴더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업데이트 하겠냐고 프로로 가겠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노생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커버를 눌러서 요 위의 방법이나 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저장 위치를 잘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저장 위치를 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사진이 되게 이제 촬영 날짜랑 장소 요런 거에 따라서 그 위치로 가서 갤러리에서도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no thank you 그래서 리커버에서 save the file custom location 여기로 해서 여기 DCIM의 카메라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누르고서 이 폴더 사용 누르면 허용 이렇게 세이빙을 하고 해서 4개가 저장이 됐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시는 거는 두 번째 여기 save the file to a custom location on your device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갤러리에 여기에 요렇게 지금 요 부분 요만큼은 지금 여기 삭제된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복원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영상을 이제 복원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플레이스토어 오시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다가 모비세이버라고 영문도 되고 한글도 됩니다. 모비세이버라고 입력을 하세요. 자, 모비세이버 요렇게 파란 바탕에 하얀 십자가 있는 아이콘입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열면서 바로 이제 스캐닝을 시작합니다. 요건 아까 디스크 디거는 사진 복원용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복구가 안 된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비세이브를 옵니다. 그래서 이 모비세이버는 사진하고 비디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진 했으니까 동영상, 비디오 있죠. 비디오를 터치해 줍니다. 비디오. 그리고 여기 위에 톱니바퀴 여기를 누르면 뭔가 이렇게 그 사이즈별로 내가 설정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 기간을 한정해서 이렇게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스캐닝을 하고 있죠. 비디오에다 놓고 스캐닝을 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제 93% 밑에 진행률을 보이고 몇 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완료가 됐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근데 여기에는 그 복구가 다 안 된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유료로 전환해서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는 스캔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화면에는 아직 안 보이네요. 다시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떴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화면에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여기를 좀 선택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루트를 건드리는 부분은 아까 디스크 D와 똑같이 여기는 건드리지 않게 좋습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 포토하고 비디오 여기를 터치합니다. 여기 터치하고 넘어가야 요 다음이 되고, 여기서 비디오를 할 거니까 요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서 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
아까 스캔을 안 하고 이제 여기 단계를 안 넘어가고 쉽게 그냥 넘어갔네요. 자, 밑에서 이제 스캔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동영상만 보이죠. MP4로 돼서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자, 개중에 이게 다 복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화면이 흐리거나 위에 이렇게 보이죠. 이건 다 안 됐거나 아니면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위로로 전환해라 이런 게 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요거 하면 이제 지금 노랗게 된 부분, 이제 스캔이 완료됐다고 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영상이 다 복원이 안 됐죠. 타치하면 다 할 수 없는데 위로로 전환하면 하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누면 이제 이게 이렇게 결제하라고 나오죠. 뭐 금액은 뭐 때에 따라서 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한 번 할 때 6,900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원클릭이. 근데 진짜 필요한 거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죠. 여기 이제 원클릭 구매입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벗어 하시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터치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복원하는 게 여기 리커버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자, 여기 자꾸 얘네들이 위로로 넘어가라고 유도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리커버를 누르면 밑에 뜹니다. 세이브 돼 있다라고 되죠. 요거는 이제 그 내 파일의 동영상이나 갤러리의 동영상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모비 세이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하고, 이번에는 이제 보정 어플 스냅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여셔서 스냅시드를 입력을 하십니다. 자, 스냅시드를 이렇게 나뭇잎 모양의 로고 아이콘입니다. 열기를 하시면 열기를 누르면 갤러리 쪽으로 보여집니다. 갤러리. 그래서 우선 인물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정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인물 사진. 너무 좀 작죠? 다시 열기를 해서 인물이 좀 이왕이면 좀 큰 사진으로, 인물 큰 사진을 선택을 해서 되게 흐리네요. 좀 선명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요 위에 요거는 여러 단계에서 수정을 했을 때 수정 단계를 보일 때 이거 누르면 이렇게, 지금은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수정 단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어떤 단계를 했는지 이렇게 할 때.
그다음에 설정에서는 크게 뭐 손댈 게 없고요. 자, 여기서 요 스타일, 현재 스타일이 선택이 됐는데 요 스타일은 여러 단계를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요게 이렇게 만약 여기 중에서 뭐 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팝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거기에 적용돼서 위에 보여줍니다. 이게 모닝 아침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밝은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흑백 사진 분위기, 이렇게 실루엣, 이렇게 같은 사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필터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일이고요. 근데 내가 이제 직접 하려면, 자, 보정을 하려면 여기 밑에 도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도구를 누르면 우선 인물 사진이니까 밑에 한번 여기 인물 사진 얼굴 방향 이 부분을 적용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사진이든지 기본 보정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 보정 가서 채도, 명도 뭐 이 부분을 다 한번 해주면 진짜 뭔가 좀 더 보정을 거쳐야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얼굴 방향 터치하시고, 그러면 자, 지금 화살표가 상하 좌우가 있죠. 상하 좌우를 그 화면을 손으로 움직이면서 얼굴 부분을 좀 주시를 해보세요. 얼굴이 섬세하게 좌우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교정을 하고 싶을 때 직접 다시 찍지 않고 이렇게 얼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한 단계 해서 요걸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하면 한 단계가 적용이 된 겁니다. 또 다시 도구를 눌러서 또 이제 얼굴 방향 또 한 번 다시 하면 되고요. 네, 그 옆에 여기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 여기를 누르면, 자, 눈동자 크기, 얼굴 초점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스냅시드는 메뉴를 찾는 게, 메뉴는 상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면, 손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면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는 거고, 메뉴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위에를 보시면 레벨이 조정되는 게 있습니다. 눈동자 크기를 크게 하고 이렇게 제로로 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도 두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조금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요 가운데로 조정해서 요 밑에 턱선하고 그 입술 부분이 뭔가 섬세하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눈과 눈 사이 이렇게 해서 제일 복귀 쪽인데 해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1차 도구가 된 거고요. 다시 도구를 눌러서 또 인물 사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필터가 나오죠. 자, 여기서 기본 보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기본 보정을 누르면 여기서 화면을 위아래 올리면 메뉴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은 최소한 이 기본 보정에서 완전 건드려주면 아주 다른 사진의 분위기가 됩니다. 밝기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비도 이렇게 좌우로 해서 제일 보기 좋은 정도로 해주시고, 채도 해주시고,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해주시고, 따뜻함,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면 현재까지가 다 적용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내보내기 하면 되는데, 내보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요 위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여태까지 내가 수정한 거를 볼 수도 있고 원래로 되돌리기 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실행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단계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단계별로 아까 원본에서 얼굴 방향을 한번 수정을 했죠. 기본 보정에서 한 부분을 보여주고 기본 보정을 누르면 이렇게 단계별로 뭘 했는지 다시 또 들어가서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정 단계 보기입니다. 눌러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다시 보면 여기 QR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이 사진에 적용된 거를 다른 사진에도 적용하고 싶으면 그 사진을 불러와서 이 QR 스타일을 누르면 여기 QR 스타일이 생성이 돼요. 아니고 밑에 스캔할 수도 있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되면 요거를 그 QR 스타일을 이렇게 누르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내보내기 해서 저장을 하시면 하나 저장된 거고요. 자, 이번엔 다시 열기를 해서 이제 경치 사진을 하나 가져옵니다. 경치 사진을 하나 가져오셔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스타일에서 이렇게 스타일에서 바로 하나씩 이렇게 분위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번에 이제 도구를 가서 원근 왜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근 왜곡은 자, 이렇게 좌우 상하로 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상하 좌우. 그래서 원근을 조절하는 건데 경치 사진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 인물 전신이 나오는 인물 사진 가지고 아랫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 하체가 좀 길어서 좀 키가 커 보이는 효과도 인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근 왜곡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근 왜곡을 조절하는. 자, 이렇게 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도구에서 기본 보정을 꼭 해주라 그랬죠. 기본 보정을 눌러서 상하 좌우 조절해서 여기 전체를 다 한 번씩 다 해주시고 요것도 체크를 해주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위에 점 3개를 눌러서 위에 상단에 점 3개 눌러서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그 단계별로 이 적용된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게 흑백, 차가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그 적용된 건데 여기 눌러서 요 마음에 드는 걸 터치하면 요 단계별로 이렇게 이게 뭐가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사용해 보기를 해서 사진을 불러오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어플을 해보면 촬영 어플에 하기 위해서 플래시스토어 가서 B612를 입력을 합니다. B612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파란 바탕에 영문으로 B 그리고 숫자로 612 요 아이콘을 보시고 요거를 사용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라 그러네요. 설치하고 요것도 권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요 B612는 카메라 어플인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정을 안 해도 촬영만 해도 죽어도 뭐 이렇게 굉장히 젊게 뭐한 10살 이상 젊게 나옵니다. 그래서 잔주름 같은 거 웬만한 거 커버가 되고 찍기만 해도 자 열기를 누르면 B 유리가 열렸고요. 자 이게 광고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기본 설정을 보려면 여기 위에 동그라미에 점 3개가 있어요. 여기서 요걸 터치하시면 뭐 이렇게 셀카 찍을 때 타이머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촬영 시에 뭐 메이크업이 적용할 건지 뭐 자동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데 여기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내가 셀카를 쓸 때 거울 모드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잡티 제거, 그리드, 뭐 위치 정보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중요하신 건 요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있죠. 요걸 켜놓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정을 안 해도 찍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보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찍으면 이렇게 이게 저장이 이미 자동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하신 분들은 찍은 걸 가지고 조금 더 보정을 할 수가 있죠. 찍은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뭐 뷰티, 여기 뷰티 있죠. 여성분들은 뷰티에 가서 뭐 성형 효과도 있고 화장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피크닉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B612는 나이 드신 분들 셀카 찍고 서로 인물사진 찍어줄 때 이 촬영 어플만 써도 아주 그 잔주름은 없애주는 아주 좋은 카메라 촬영 어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크닉 요까지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크닉, 여기서 파란 바탕에 P자로 보이는 겁니다. 열기를 하면, 자 요게 이제 피크닉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은 상단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 뭐 위치 정보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피크닉 마크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굳이 피크닉 마크 쓸 일 없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설정해 주면 설정은 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찍어서 바로 할 건 여기 카메라고요. 그 찍어 있는 사진을 갖고 올 때는 여기 갤러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찍을 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를 바로 하면서 내가 그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흐린 날 같은 때는 아예 이렇게 하늘이 나오게 효과를 조절할 수 있죠. 자, 갤러리에서 하늘이 나온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인데 구름이 없는 사진이거나, 한번 갖고 보시죠. 자,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밑에가 하나하나 보정이 된 거예요. 그 여기를 보시고 하나씩 선택을 해보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바로바로 적용되는 거. 쭉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 이런 거 괜찮죠? 알프스 보면 지금 원본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게 지금 알프스 적용한 거고, 이건 원본이에요. 원본하고 알프스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석양 분위기,
네, 맨 끝에 가면 눈 내리는 효과도 있어요. 눈 내리는 효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실루엣. 그래서 이게 하늘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을 가지고, 이미 요소 하나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구름 양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터치하면, 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구름을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로 움직여서 구름의 모양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구름이 조금 진해지고 흐려지고 하죠. 하늘이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요 수정한 대로 저장이 됩니다. 피크닉은 진짜 특히 하늘 사진 뭐 흐린 거를 이렇게 뭐 하늘을 지거나 하늘에 보이거나 아니면 노을 사진으로 만들거나 이럴 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삭제된 사진 동영상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 보정하는 어플 스냅시드, 그 다음에 촬영 어플 삐길리, 그리고 피크닉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